며칠 전 제주에서 한 어머니가 자폐를 가진 아들과 함께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코로나19 감염 우려에 긴급 돌봄 서비스조차 이용하지 못한 채 혼자 아들을 돌보다 지쳐서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네, 조금의 배려만 있었어도 이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 자폐증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대영 의학 전문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건강하시죠? 네. 정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분들의 피해가 있는데 특히 이런 비극은 정말 더욱더 마음이 아픕니다. 사실 이제 자폐 아동들은 보면은 이제 눈을 잘 마주치지 못하는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생각지도 못한 또 행동들이 자폐증일 수도 있다면서요. 예. 네. 요새 자폐증은 이제 산모들 사이에서는 많이 알려져서 네. 어릴 때 눈을 맞추지 않거나 뭐 말을 걸어도 반응이 없으면은 뭐 자폐다는 건 다들 아시는데요. 그 외에도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면 이런 어린이의 행동이 자폐증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들이 깜짝 놀라실 텐데요. 아, 그래요? 어릴 때 우리가 도리도리 잼잼 하면서 놀아주는데 네네네. 이 잼잼 하는 동작을 맥락 없이 오래 반복하면은 좀 의심해 봐야 된다고 합니다. 네. 또 까치발 서는 동작이 있거든요. 네네네. 뒤꿈치를 들고 발가락 끝으로 젓는 건데 네. 이 동작도 계속 반복하면은 의심할 수 있고요. 또 벽이나 바닥에 머리를 부딪는 행동, 또 컵을 가지고 물을 이 컵, 저 컵 자꾸 옮기는 행동, 네네네. 이걸 맥락 없이 자꾸 반복을 하는 게 문제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안달복달 못하는 이런 증상, 또는 소리를 계속 지르는 행동, 이런 것들이 뭐 있을 수 있는 행동인데 네네네. 좀 맥락 없이 반복한다는 게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어떤 뭐 특별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한다라면 맞습니다. 네. 이제 자폐증을 한번 의심해봐야 의심을 된다. 해봐야 되는군요. 네. 자, 그렇다면 사실 이 자폐증 도대체 어떠한 질환인가요? 네, 자폐증은 주로 3살이 되기 전에 네. 나타나는 발달 장애인데요. 네. 이 완치되지 않기 때문에 그 고통을 부모가 평생 안고 살아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네. 이 자폐증의 원인은 유전자 때문인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스웨덴의 카롤린스카 연구소에서 16년 동안 어린이 200만 명을 조사를 했습니다. 이 자폐증을 앓는 어린이가 한 1% 정도 되는 2만 2천 명인데 네. 그 중에서 80%가 유전적인 원인으로 밝혀졌고요. 나머지 20%가 좀 분명하지는 않지만 환경적인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 환경적인 요인은 주로 어머니 쪽에서 오는데요. 네. 미국 워싱턴 대학에서 분석을 했더니 임신부가 독감이나 폐렴 또는 폐혈증에 걸리면은 아기가 자폐증에 걸릴 위험이 80%나 높아진다는 그런 연구가 나왔습니다. 네, 요즘 정말 더 코로나19 산모들은 더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어릴 때도 백신 주사를 잘못 맞으면 자폐아가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네. 유머가 상당히 많았는데요. 루머군요. 최근 몇 년 전에도 미국 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네네네. 이 어린이가 홍역 백신을 잘못 맞으면 자폐증이 걸릴 수도 있다라고 말해서 논란이 크게 됐었습니다. 네. 또 한 20년 전에 영국의 한 의사가 또 그런 주장을 했는데요. 홍역 백신이 자폐증을 일으킨다는 논문을 발표하면서 영국에서 이 10년 동안의 홍역 접종률이 20%나 떨어졌습니다. 그 결과 환자가 20배나 더 늘어나는 대가를 톡톡하게 치렀는데요. 네네네. 나중에 영국 의학회가 조사를 했더니 바로 그 논문이 조작됐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 임신부가 맞는 주사가 있습니다. TMAB라고 해서 이제 파상풍 백일의 디프테리아가 있고 네. 또 어린이가 맞는 주사, 뭐 MMR, 이렇게 홍역, 볼거리, 이 풍진 주사도 있는데 이런 예방 접종이 자폐증을 일으킨가 하는 연구가 제법 많습니다. 네. 근데 이 연구들을 다 종합해 보더라도 백신을 맞으면은 이 맞지 않은 어린이보다 자폐증에 걸릴 위험이 높다는 증거는 아직 없고요. 그냥 발열이 있거나 또는 이제 알러지가 생기는 부작용은
어차피 뭐 일부 어린이에게 있는 그 정도는 뭐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사실 뭐 자폐증 같은 경우는 이제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그렇죠. 많이 좀 많이 볼 들어보시죠.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많다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자폐로 진단받는 경우 네. 얼마나 됩니까? 제가 이제 이번에 자료를 쭉 보니까 네. 미국의 경우는 이 40년 사이에 자폐증 어린이가 120배나 증가했다. 또는 뭐 자폐아가 45명 중에 1명이다. 이런 식으로 통계 자료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자료가 좀 상당히 빈약한 편이더라고요. 이 가장 간단한 게 병원에서 진단받은 자폐아 환자를 세는 건데요. 2015년도에 자폐아가 한 7,700명 수준에서 작년에 한 11,400명, 그러니까 4년 동안에 3,600명이 늘어났는데 숫자는 작아 보이지만은 증가율이 무려 47%나 됩니다. 20대까지 어린 환자가 많은데 이 나이로 보면은 이제 환자가 왼쪽으로 많이 쏠려 있죠. 저건 뭐냐 하면은 10살 이하 또는 10대, 20대까지 어린 환자가 많다는 건데요. 남녀로 보면은 이제 파란막대 네. 이가 압도적으로 많은데 자폐증은 어린 남자아이가 많이 걸리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남자아이가 여자아이보다는 4배 예. 이상 흔하다는 거죠? 네. 근데 이렇게 남자아이가 더 흔한 이유는 뭐 있을까요? 특별하게? 아직 그 원인은 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아, 않았는데요. 그래요? 네네. 이 자폐증은 거의 어릴 때 진단을 하게 되는데 이 어려도 여자아이는 이 자폐가 아닌 것처럼 위장하는 경향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 눈 검사를 할 때 네. 이 여자아이는 눈치 빠르게 잘 대응을 한다는 거죠. 실제로 미국의 한 대학 연구팀이 이 자폐증을 앓는 어린이 남녀 30명씩 분석을 했는데 여자아이는 눈치가 빨라서 정상인 것처럼 위장하는 경향이 실제로 높았다고 합니다. 다른 가설로는 이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자폐증 유전자의 활동을 촉진한다는 이론이 있고요. 또 여성은 남성보다 이 두뇌 피질의 두께가 얇기 때문에 이 자폐증에 걸릴 위험이 적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네. 자폐아 그리고 또 장애인들도 단지 우리와 조금 다를 뿐 우리와 같이 평범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편견과 차별 없이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